안녕하세요. 제니리딩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정희원님의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희원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전문의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전문의로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늦출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현대인은 삶을 즐거운 것들로 채우려 노력하지만 늘 공허감을 느끼며 도달하지 못하는 행복을 신기루처럼 느낀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광고와 기사, SNS의 동영상과 사진은 행복을 찾기 위해 정처 없이 떠다니는 사람의 마음을 더욱더 부추긴다. 하지만 끊임없이 자극받는 소유욕과 과시욕을 채우려 할수록 돌아오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과 좌절이다. 자신만 뒤처지고 소외될까 두려움을 느끼는 증상인 포모 증후군 환자들은 다른 사람의 것보다 비싸고 번쩍이는 것을 발빠르게 구입하지만 마음속에는 공허가 가득하다. 크게 자랄 수 있는 나무도 이리저리 올가매면 분재가 되듯이 하루 종일 반복 재생산되는 생각이 뇌 연결회로의 구조와 기능마저 바꿔놓는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고착화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만성 통증 등 질병마저 일으킨다. 어떤 과업에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상태를 몰입이라고 한다. 적절한 동기부여와 과업의 난이도 등 여러 조건이 잘 갖춰진 상태에서 자아를 잊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며 해당 과업에 완전히 집중하는 경우다.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가라앉은 상태, 즉 마음 방황이 누그러진 상태다. 숙련도가 아주 높아야 하는 악기 연주나 스포츠 동작을 수행할 때도 몰입 상태에서는 개인이 달성 가능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한다. 의료인의 번아웃 증후군, 즉 마음의 엔트로피가 극단적으로 높아 뇌를 마비시킨 결과를 완화하는 데 잠깐의 심호흡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만원 지하철 안에서나 지루할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호흡과 서 있는 자세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도 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온갖 생각이 떠오르며 스마트폰으로 자꾸 손이 가겠지만 의식적으로 자극을 없애고 호흡과 자세를 관찰하는 연습을 하면 일상에서 명상을 할 수 있다. 20, 30대의 젊은 세대에게 가속 노화의 개념이나 만성질환, 신체 및 정신적 기능 저하 등은 멀게만 느껴질 것이다. 당장 이번 주에 마무리해야 하는 보고서, 달마다 갚아야 하는 카드값이 급하다. 치맥은 클릭 2번이면 배달되지만 렌틸콩을 삶아 먹기는 귀찮고 근력 운동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따분하다. 하지만 겹겹이 쌓여있는 정신적 걸림돌을 극복해야만 일상생활을 다면적으로 개선하는 선순환을 시작할 수 있다. 평소 근력이 90이라면 안전마진은 40이다. 병치레 하느라 근력이 80이 되더라도 의자에 앉지 못할 정도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원래 생활습관과 운동습관을 유지하면 머지않아 근력을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다. 샌딜 멀레이너선 등이 집필한 결핍의 경제학에서는 이 내재 역량을 대역폭으로 설명한다. 이는 심리적 내재 역량의 총합이 100이라고 했을 때 경제적, 시간적 궁핍이 이 내재 역량의 대부분을 채워버리면 근시안적이거나 비이성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용할 수 있는 인지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결핍의 경제학에 따르면 각 개인의 내재 역량 총합의 크기에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 궁핍 등으로 내재 역량이 잠식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근시안적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체내 구조적, 기능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고장난 부분이 많아지면 스트레스를 견딜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노쇠 현상이라고 한다. 그만큼 이루고 모았으면 골프 치고 와인이나 마시면서 살지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 등의 내재 역량은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능을 잃는다. 신체적, 인지적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더 안락함을 찾고 그 안락함의 따분함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쾌락을 찾는다면 내재 역량은 점점 감퇴한다. 아무리 쫓아도 도달할 수 없는 행복의 신기루만 남아 비록 나이는 젊어도 몸과 마음은 극도로 노쇠한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스스로 내재 역량을 다면적으로 살펴보고 생활 습관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이러한 악순환을 경험하지 않기 위한 선제적인 활동이다. 내재 역량들을 잘 유지하면 생물학적 노화가 더딘 몸을 만들 수 있고 그 결과로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얻는다. 즐기려고 추구하지 않아도 즐거움을 누리고 나이가 들더라도 덜 노쇠해서 오랫동안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 근육력과 근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운동을 계획했다면 하루에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노화 지연과 만성질환 예방을 모두 고려한다면 동물성 단백질 섭취에 치중하기보다는 동식물성 식품 섭취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찾는 것이 낫다. 가급적 흡수 속도가 느려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는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근육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스마트 기기 사용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며 수축된 근육을 스트레칭으로 늘리려는 등 능동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주사나 마사지, 물리치료, 진통제와 근이완제 같은 일시적이고 수동적인 해소 방안을 찾는다. 신체 기능은 생애 주기에 걸쳐서 연속적, 점진적으로 변화한다. 어느 순간 갑작스레 노인의 몸을 갖는 것이 아니다. 숨이 가쁘고 땀이 뻘뻘 나게 운동하면 미토콘드리아의 생성을 돕고 복부 지방을 태우며 근육이 에너지를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혈관이 탄성을 유지하며 뇌와 근육에서는 뇌세포의 회복을 촉진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유익한 호르몬들을 만들어낸다. 바빠서 운동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노후를 위해 정말 최소한으로 필요한 운동량은 적어도 한 번에 30분 이상 고강도 운동을 꾸준히 주 2회 이상 하는 것이다.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은 머리 좋아지는 약을 먹는 것이 아니다. 마음 건강과 연결된 여러 요소를 살피고 삶의 습관을 개선해서 머리가 좋아지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논어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며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몰입의 위력을 이미 2000년 전에 이야기한 것이다. 수면 부족은 초강력 가속 노화 인자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며 심혈관계의 긴장도를 높여 심근경색 같은 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높이고 면역력도 떨어뜨린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만성 수면 부족은 치매 발병을 10년쯤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건강상의 해악을 예방하는 최소 1일 수면 시간은 평균 7시간에서 7시간 반 정도이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 운동과 식사 등 생활습관 전반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거나 병행되어야 한다.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습관에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빨리 그리고 깊이 잘 수 있다. 이른 아침과 대낮에 외부 활동을 하면서 햇빛을 많이 쬐면 낮에 덜 졸리고 밤중 적절한 시간에 자연산 수면제인 멜라토닌이 분비된다. 사람과의 의사소통에서도 자아에 대한 자각은 중요하다. 자아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객체화한다고 했다. 그래서 자아에 대한 집착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들이 대화하면 서로 자신의 이야기만 한다. 싫지 않은 사람과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비난의 화살이 상대방을 향하기도 한다. 자아를 넘어서 자신과 남을 바라보는 대화를 해야만 몸과 마음으로 느낀 점들을 제대로 표현하고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이 개념이 비폭력 대화 방법의 기반이 된다.
늘씬하고 아름다운 동시에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신체 기능과 근골격계 균형을 보존할 수 있는 몸을 만들려면 충분한 근육량과 적절한 체지방, 올바른 식습관이 결합한 적정 체중이 필요하다. 단순당, 정제곡물, 술은 가속노화 체형을 만드는 고성능 연료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식사의 기본이다. 단순당과 정제곡물 때문에 분비된 인슐린은 물과 소금을 체내에 잡아둔다. 이렇게 낮 동안 생겨난 부종은 그 자체로 불편할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을 일으켜 체내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혈압, 혈당을 전반적으로 악화시키는 가속노화에 기여한다. 절식을 하면 가속노화 사이클이 점차 둔화될 뿐 아니라 여러 임상 연구에서 확인된 노화 지연 체계가 다방면으로 활성화된다. 단순히 뱃살이 빠지고 혈압이 정상화되는 표면적 효과를 넘어서서 사람 안에서 돌아가는 노화의 시계를 느리게 만드는 것이다. 콩과 채소, 두부를 많이 먹고 올리브 오일을 요리에 충분히 사용하며 소금과 설탕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잡곡과 현미를 충분히 섞어서 밥을 하면 금상첨화다. 식사와 영양의 파급 효과는 그저 체성분과 체형에 머물지 않는다. 식습관이 정상화되면 체중이 변하기 전에 며칠 이내에 머리가 개운한 느낌이 든다. 여기에 적절한 운동, 마음 챙김과 수면의 개선이 동반되면 2, 3개월 이내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늘지 않던 근육이 어느 순간 늘어나고 체중이 크게 줄지 않았는데도 허리가 잘록해진다. 같은 시간 잠을 자도 아침에는 활력이 더 느껴진다. 잘 기름칠된 기계처럼 머리가 싱싱 돌아가면서 보다 자주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자기 효능감이 개선되며 우울한 기분도 덜해진다. 몸에 이곳저곳이 쑤시던 것도 나아진다. 늘 배부르게 충분히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어느 날 푸짐하게 먹으면 그 에너지는 지방이 아닌 근육에 저장되거나 근육량을 늘리는 데 사용되고 남은 것은 열로 태워질 것이다. 이처럼 균형 잡힌 식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광범위하게 삶의 질을 개선하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시간도 비용도 노력도 그다지 많이 들지 않는다. 흡연은 수명을 가파르게 단축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생활 습관이다. 가속노화 물질로는 이 세상에 담배만한 것이 없다. 담배를 피울 때 생성되는 활성산소가 직접적으로 혈관을 손상시키며 발암성이 있는 물질들이 유전자 불안전성을 초래하는 등 다층적인 원인으로 노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알코올은 초강력 뇌 가속노화 물질이다. 알코올 사용 장애, 그 중에서 알코올에 의존증이 있는 사람의 뇌 노화 정도는 30대에서는 같은 또래에 비해 2, 3년가량 심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정도가 가팔라져서 60대가 되면 같은 또래에 비해 12년 정도 노화 정도가 진전된다. 많은 사람이 형식적이고 물리적인 기준으로 삶을 계획한다. 몇 살에 집을 사고 언제까지는 어느 정도의 돈을 모으며 나중에는 무슨 차를 사고 몇 살에는 은퇴를 하겠다는 식이다. 하지만 공부를 하다가 취직하고 은퇴하는 삶의 형태가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처럼 단순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우리의 생애 주기는 100년 또는 그 이상으로 길어졌고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따라서 우리 삶을 지탱하는 여러 가지 역량의 포트폴리오를 유동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경제활동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주변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돌봄을 받는 것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식사와 충분한 수면, 꾸준한 운동을 통해 정신력과 체력, 마음 챙김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머릿속의 보상 체계와 몰입력을 갖춘 상태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저명한 투자자 찰스 토머스 먼거는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을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머릿속의 생각의 격자를 만드는 것이 세상을 이해하고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연관성이 별로 없는
A, B, C 세 가지 학문 분야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A 분야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좁고 깊게 반복해서 고민하기보다 B, C 분야에서는 비슷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면 A 분야를 보다 새롭고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식과 사고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는 것이 제대로 된 공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거대한 격자를 형성하는 역량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수하는 능력은 끊임없는 읽기와 생각하기, 쓰기를 통해 갖출 수 있다. 무엇이든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생존 기술이자 내재 역량의 밑거름이 된다. 소비 자본주의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위치제다. 위치제는 사물의 사회적인 가치 또는 상징적 가치가 사용 가치를 압도해서 그 사물을 소유함으로써 스스로의 위치를 과시하거나 자존감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불평등이 심한 사회일수록 사람들이 명품 소비에 집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때의 소비 행위는 도파민 결핍을 일시적으로 채워준다. 소비 자본주의는 위치제를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며 사람들에게 소비를 부추긴다. 인류 전체에 대한 이런 가스라이팅은 전 세계의 중산층이 끊임없이 위치제의 지갑을 열 정도로 잘 작동한다. 필요 없는 지출 탓에 스스로 궁핍해진다. 이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빨리 벌고 싶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 모든 것은 가속노화 생활습관의 연료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정희원님의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를 다 읽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무엇이든지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파민의 자극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는 쾌락, 과격한 신체적 활동으로 인한 만성 피로, 소화기의 끊임없는 활동을 위한 음식 섭취, 욕심, 탐욕, 스트레스 등 모든 것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늘려야겠습니다. 근력, 수면의 적정 시간, 그리고 마음의 힘, 그리고 몸의 힘인 면역력을 늘려야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계속 책을 읽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